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는 이 책의 저자 유호세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제6권 질병 치료하기 중에서 마지막 장 제7장 노년기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평균 수명은 83.5세다.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남자는 조금 적어서 남자가 80.5세, 여자가 86.5세로 여자가 좀 더 평균 수명이 오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평균 수명 말고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면은 건강한 그 삶을 사는 그 수명, 그러니까 보통 마지막 지금 제 자료에는 9년 정도는 여기저기 아프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그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고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9년 정도 빼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요즘 저도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죽는 날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이 늙어가고 내 마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의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세밀히 관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그 초상인 안집을 찾아가면은 요즘은 100세, 제가 요즘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100세 정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 90대 넘어가서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80세 중반에 돌아가셨어도 보통 좀 더 사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보통 신문이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여러 가지 광고들이 나옵니다. 이게 뼈에 좋다, 이게 척추를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겪어보지 않고 그냥 학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늙어가는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은 것, 내 몸에 맞는 것을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아주 특히 대한민국 같이 좀 살게 된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음식, 건강식품, 비타민 종류, 약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합니다. 또 어떤 운동이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선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 건강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하는 지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죽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그래도 옛날보다 이렇게 점점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것,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영양 상태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나라가 아주 못 살 때는 벌써 40만 넘어가도 그 늙은이 티가 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한 80세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늙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보통 80세쯤 넘어가는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70대 분들에게 이렇게 노인 취급하면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장수 원인이 뭔가 생각해 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영양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청결한 환경, 뭐 개인적인 위생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청결해졌습니다. 그래서 균들, 옛날에 많은 균들이 이렇게 균들 때문에 전염병이 막 돌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죽고 그랬던 그런 것은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변종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 코로나로 뭐 앓게 되고, 또 노인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이를 먹음으로써 여러 가지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런 것을 뭐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렇다고 60세 이상이 다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면역력이 튼튼한 분들은 괜찮고, 뭐 그동안에 지병이 있다든가 허약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코로나 균에 못 이기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예방주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어려서부터 뭐 낳자마자 요즘은 뭐 위험한 질환을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을 막기 위해서 아이 때부터 예방주사를 맞게 됩니다. 뭐 그것도 우리가 어떤 장수의 하나의 큰 또 요인이 되고, 또 제가 또 생각하기는 치과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가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런데 이가 다 부실해서 먹는 게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부실해지고 소화도 부실해지고 뭐 이래가지고 더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뭐 요즘 수술이라든가 어떤 암 수술도 그렇고 어떤 뭐 맹장 수술, 뭐 어떤 여러 가지 수술들, 인체의 여러 조직들을 떼어내는 수술들도 수명 연장에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옛날에는 애를 낳다가 산모가 많이 죽었는데, 요즘은 뭐 산부인과를 통해서 거의 뭐 애를 낳다가 뭐 같이 애와 함께 뭐 죽었다,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지금 한국인들의 수명이 점점 연장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의술이 제가 볼 때는 역효과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정말 꼭 먹어야 되는지 의문이 되는 많은 약들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먹게 하고, 특히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들,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이나 뭐 고지혈증약,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양제, 뭐 비타민류를 평생 먹고, 이런 것들은 저는 하나님의 천국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방법들이 막 세상에서는 마치 신념처럼, 많은 어떤 위협적 마케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념, 이거는 틀림없다, 뭐 진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막 거짓들이, 진실과 살짝 합쳐진 거짓들이 왜 이렇게 넘쳐나냐 하면은, 이런 경우는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람, 만약에 제가 먹어야 되면 저와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어서 한 사람은 고혈압 약을 계속 먹고 한 사람은 먹지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혈압 약을 안 먹은 사람이 뇌졸중으로 빨리 죽게 됐다든가, 그렇다면 이 고혈압 약은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짓
그런 선전들이 판을 치고 그거를 꼭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고 그거를 먹이는 그런 현대의학, 그 인간의 어떤 그 선한 좋은 생명력보다는 그 약을 먹여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 돈을 쓰게 하는 그런 약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 참 씁쓸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뭐 이건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이제는 자기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를 선택하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택에서 너무 일방적인 그런 선택보다는 여러 가지 그 지식들, 의학 지식들을 비교해보고 내 몸에 물어보고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종합예술의 경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마지막 그 노년기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합예술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영화 한 편을 이제 노년기에는 영화 잘된 영화 한 편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감독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그 아는 데 한도 내에서 여러 지식들이 있고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볼 것은 나의 생에서 내가 경험한 거 내 지식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융통적이고 좀 더 그 어떤 종합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뭐 어떤 음식이 좋다니까 뭐 그거를 너무 중점적으로 먹는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와 나는 비타민 뭐 뭘 먹으면 나는 아주 건강해진다 감기도 안 걸리고 나는 병에도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이 책의 앞쪽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분석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속에도 있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 사람이 좋다 해서 제가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커피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먹어서 잠도 못 자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을 일으키는 음식, 내 입에 들어오는 것들, 뭐 건강식품이든 뭐 약이든 그런 것을 모두 내 몸에 맞는지 정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정신 상태가 나의 그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지 그 제3자적 입장에서 저를 스스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집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자는 방 이것이 내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운동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절들이나 근육이 노쇠돼 가니까 어느 정도 알맞게 움직여서 그 관절들이나 근육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종합예술의 경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그 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영화 감독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면에 치우치면 그 영화가 좋지 않게 됩니다.
너무 뭐 한쪽만 잘하고 다른 것들이 다 받쳐주지 못하면 그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고르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노년기 건강 시험을 본다면 여러 과목, 뭐 음식 과목, 뭐 먹는 약 과목, 또 뭐 건강식품 과목, 정신 상태 과목, 또 나의 지배 과목, 이런 거를 했을 때 다 평균 뭐 60점은 이상이 돼야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고 유지하고 살 수 있다. 이럴 때 다 잘하는데 하나가 뭐 한 과목이 너무 엉망이라 떨어지게 하면 전체적으로 건강을 해쳐서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린 그 질병 예방하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에다가 뭐 자세하게 그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관한 그 실험을 해가면서 제가 그 책에다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제목만 읽어드리면 여러 뭐 실험을 했는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내 체질에 맞는 좋은 집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자는 방에서 머리를 어디에 둘 건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실험하고 어떤 방에서 잘 건지 이런 걸 실험해서 제일 나를 좋게 하는 나의 그 악력을 세게 하고 그런 집을 또 그런 방 또 그런 위치에 내 머리를 놓고 잤습니다. 그것도 역시 앞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진단하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을 골라서 맛있게 먹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향상한다. 그런 관점에서 또 뭐 정신 상태,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 설명을 했고,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일매일 꼭 했으면 하는 과제를 써놓고 그걸 보면서 한 달 한 달 그렇게 체크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저의 2020년 3월 과제, 그래서 그렇게 매월 뭐를 내가 체크해서 해야 되겠다. 뭐 영양 섭취 부분, 또 체질적 약점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또 운동 부분 그런 것을 또 했고, 저는 또 영적으로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뭐 지금 이제부터 또 새로운 경험이고 또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이것도 또 중요한 면입니다. 그런데 뭐 병원에 그 여러 의대 그 홈페이지 이런 것도 뭐 노인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올해 뭐 90세 거의 가까우신 의학 박사 한 분이 5대 건강 목표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1번 우아하고 행복하게, 2번 네 발로 걷는다, 3번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뛴다, 4번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5번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그냥 목표만 세웠지 어떻게 그걸 실현하겠느냐, 이 부분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쓴 이 책에다가 내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해서 이러한 목표, 내 발로 걷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또 치매에 걸리지도 않고 병원 안 가도 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그 어떤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을 제가 이 책에 잘 최선을 다해서 여지껏 알아낸 것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우선 보면은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 스스로 아픈 곳을 찾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찾아내는 방법은 쉽습니다. 어디나 눌렀을 때 많이 아플수록 안 좋은 겁니다. 특히 배와 가슴을 제가 강조드렸고 머리든 어디든 아픈 곳은 누르면 몸속이 아프면 누르면 바깥으로 아프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누르는 겁니다. 누르지 않아도 아픈 거는 누르면 굉장히 더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아픈 곳이 진단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없애는 것이 치료입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미리미리 큰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내 힘으로 걷는다 할 때 우리가 보통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 이런데 조금 약하다,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찾고 그것을 어떤 자극요법으로 치료를 한다면은 우리가 못 걷게 되거나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 책의 앞부분에서 치료하기, 진단하고 치료하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도 신경 쓰고 내 마음도 신경 쓰고 또 내 영혼의 상태를 정말 돌이켜서 자꾸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이기 때문에 마음은 옛날처럼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뭐가 아프면 빨리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팔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좋은 치료의 방법으로 팔을 고쳐나가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당장 요즘 병원 가기가 쉬워서 당장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긁어부스럼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도리어 큰 병을 옮아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요즘은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또 시간이 많은 노인 입장에서는 병원에 너무 쉽게 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그만 소화불량이나 감기 이런 것들을 자꾸 병원을 가게 되면 중요한 거는 병원은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동네 병원은 그런 대로 많은 환자가 모이지 않지만 종합병원 같은 데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드나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실은 병원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게 되는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환자 노인분들을 되도록 오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병원 가시지 말고 스스로,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도 소개하고 이러지만 스스로 자기가 진단해서 어떤 좋은 방법,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쉰다든가 또 찾아서 어떤 좋은 자극법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해서 고치시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좀 참아보시고 이게 자꾸 악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인들이 늦게 낫다 뿐이지 안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통 저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은 젊습니다. 꼭 할 것 같고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은 따르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손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조그만 침을 한 2개 붙였었습니다. 한 3, 4일 됐는데 옛날 같으면 금방 뛰자마자 금방 살색이 돌아오는데 지금 약간 자세히 보면은 약간 뻘건 기운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순환이 빠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복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회복 능력이 그 나이에 맞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큰 질환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리 길게 살아야 40년, 세계 기록을 깨서 50년 그 안에는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지껏 살아오면서 한번 내 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장기들이 여지껏 정말 신비하게도 여지껏 잘 살아왔습니다. 신장은 신장대로 정말 70년을, 저 같은 경우에 70년을 계속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또 모든 소화기관도 그렇고, 저의 모든 눈이나 뇌도 그렇고, 여지껏 스스로 알아서 잘 생명을 유지해 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좁습니다.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다 한 것입니다. 저가 한 일은 음식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소화시키고, 또 배설하고, 그 정도입니다. 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 몸의 안에서 다 분비물이나 소화효소,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거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움직여 온 겁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몸에서 봐야 합니다. 내 몸이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이 순간에 올 때까지는 내 몸만 잘 살펴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이 다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고,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지배 속에 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정말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또 그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죄를 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몸도 강건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거꾸로 또 몸이 강건하면서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서로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정말 노년이지만 건강하게 잘 살다가 평안하게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죽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든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